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강보합권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대신 이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지수에 다시 한번 기록 경신을 위해서 뉴욕 증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개별 종목별로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개별 종목들의 호조도 뉴욕 증시 강세에 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대로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어제 시간에서도 올랐었는데 정교장에서도 무려 30%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국내 증시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어제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뉴욕 증시와 이 국내 증시까지 돌파구를 찾아가 봐야 될지 모닝쇼에서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이 연예인 총재들의 발언을 좀 보실 텐데요.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금리 인하의 문을 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아직까지는 정책 완화 시기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면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은행가 연맹 모임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통화정책의 전망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서 운을 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여건의 강세와 강력한 지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명목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진짜 지속 가능하고 시기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2%의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함께 짚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했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서 양측의 리스크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술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면서 데이터 디펜던시를 조금 더 중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존 예측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함께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공식 발언에서 단기적인 정책 변경도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함께 경고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오래 제한적으로 유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이 가격에 대한 압력이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는 이 기대 자체가 이 보장은 없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파월 의장이라든지 다른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은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 금융부실이 우려는 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에마뉴엘 클리버 의원의 질문을 받고 걱정이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고금리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줄줄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함께 보였는데요. 이 문제로 몇몇 기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 은행 감독당국 역시나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준비금과 유동성이 충분한지 여전히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은 가시화되기도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역시나 상업용 대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22%나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주가가 정말 폭등했는데요. 30% 이상의 상승세로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AI 관련된 수요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민간기업과 정부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6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고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6억 3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은 분석가들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연간 전망 매출치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4분기 이익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3,300만 달러에서 증가한 9,300만 달러로 5개 분기 연속 수익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주당 이익 자체가 한 3센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요. 일단은 주당 4센트 정도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매출 역시 민간 부분에서 4분기에 3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CEO 멘트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봤고요. 인공지능 플랫폼만으로 약 600개의 민간용 파일럿과 부트캠프가 진행되고 있다는 멘트를 줬습니다. 네, 팔란티어 방산업체기도 하면서도 AI 관련된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영향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